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람인 여자예요. 저는 작은 편집숍을 운영 중이고 서울 쪽에 쇼룸과 온라인을 겸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까지 힘든 과정들이 많았고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네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악착같이 일했고 브랜드 의류 경험을 살려 저만의 편집숍을 갖기까지 많이도 달려왔네요. 그래서 연애는커녕 제 앞가림하기 바쁜 지난날이라 늦기 전에 결혼을 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기가 꽉 찬 나이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운명처럼 예비 남편을 만났고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편이 가졌고 또 남편에게 부족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 간의 화합이 잘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예비 남편을 만난 저는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겹치는 지인이 없어 혼자 축하하고 앉아있던 그때 우연히 제 옆에 그도 혼자 와서 축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인사를 몇 번 하다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네요. 너 내 결혼식에 와서 네 예비 신랑 만난 거니까 결혼까지 다 하면 나한테 한턱 쏴야 한다. 알지? 그래 알겠어.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선하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부모님한테도 잘한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더라. 와, 이혜리. 너는 무슨 복이 그렇게 있냐? 탄탄대로네. 사업하고 싶어서 사업 열었더니 대박나. 이제 결혼해야겠다 싶었더니 신랑이 뚝 떨어져. 대박인데? 친구들은 그렇게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 역시 힘들게 살아온 보상을 받는 것 같았죠. 혜리 너도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가 끔찍하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없는 살림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거든. 근데 내가 큰 돈도 못 벌고 효도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죄송스러워. 자기가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어딨어. 우리 할머니도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사람 인성 하나만 보고 살으라고 했거든. 돈 없으면 어때? 난 아무렇지 않아. 또 예비 남편의 인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란 저에게 늘 결핍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본인 부모님을 지극히도 아끼는 모습을 보였어요. 본인 부모님을 이리 챙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정은 정말 잘 챙기겠다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죠. 자기는 왜 나에 대해 안 물어? 뭘 물어? 사람이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냥 회사 다닌다며. 맞아. 그래도 뭐 여자친구가 어디 회사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궁금해? 궁금은 하지만 천천히 얘기해 주겠지 싶은 거야. 친구들도 예비 남편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너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 많은데 민성 씨는 진짜 의외다. 하긴 엄청 착실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나 진짜 민성 씨 인성만 보는 거야. 그래, 네가 힘들게 살면서 남한테 해끼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나 봐. 우리 혜리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어. 네 덕분이야. 누누이 말하지만 네 결혼식 아니었으면 민성 씨 만나지도 못했지. 중마고의 남편 쪽 지인이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결혼식을 해줘서 제가 이런 배필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친구도 그런 저를 축복해 주었고 이제는 악착같이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조금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늦지 않은 나이에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서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다듬어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그런 것들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었죠. 신기하다. 내 배경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네가 식당에서 서빙한데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식에서 진짜 첫눈에 반했다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하겠어. 휴부녀도 아니고. 그래도 한 번쯤 정확히 내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
전혀. 나도 그냥 일반 평범한 회사원인데 내가 무슨 그런 걸 따지겠어?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나랑 결혼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와, 진짜 감동이다. 요즘 세상에는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결혼하는 세상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자기 말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그게 진짜니까 그렇지. 내 옆에만 있어줘. 자연스레 만남이 길어질수록 예비 남편과는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오빠, 나 사실 회사 다니는 건 아니고 작은 의류사업해. 큰 건 아니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놓쳤네. 진짜? 여자가 사업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서 주말에는 바빴구나. 이제 더 이해할게.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이해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의류사업이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거 아니야? 사업이 다 그렇잖아. 아니야. 자리도 잘 잡아놨고 온라인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매출은 안정적이야.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오빠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너에 비해 나는 너무 일반 회사원에 연봉도 높지 않은데 괜찮아? 당연하지. 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내가 지금 내 일 잘하고 있고 오빠를 애초에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죽지 마. 오히려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 본인이 너무 평범하다며 조금은 풀이 죽더군요. 그런 예비 남편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며 저희의 사랑을 굳건히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왜 그토록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대문과 너무 옛날 집이어서 그런지 방문들이 하나같이 문풍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기우고 기워서 덧댄 자국들로 가득 찼어요. 예비 남편이 넉넉하게 자라지 못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놀랐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이사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이 정들었다나 뭐라나. 정관 가구 좋은데 뭐. 아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앉아있어.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네. 아, 안녕하세요. 그때 뵙고 이렇게 또 뵙네요. 여전히 예쁘네 우리 혜리는. 우리 집 많이 초라하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 그래도 뭐 너희는 여기 올 일이 많이 없을 거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라. 어? 시어머니는 제가 내심 놀랄까봐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네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어머니를 대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왜 놀라겠어요. 정관 가구 좋은데요. 그리고 이 집에 오래 사신 만큼 얼마나 애정이 깊으시겠어요. 전 아무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혜리는 참 소박해서 좋다니까. 그래, 얼른 들어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몇 번 밖에서 식사를 한 적 있는 어머님 아버님이었지만 이렇게 집에서 뵌 것은 처음이었기에 사실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를 참 귀하게 대해주셨고 이런 분들에게 보고 자란 예비 남편 또한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아니야, 우리 귀한 며느리는 여기 앉아있어. 이런 건 금방 하니까. 소박한 시부모님을 보니 미소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무너져가는 시댁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엄마는 그러니까 이 집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내놓으셨어야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아직 끄덕 없어. 그리고 당장에 뭐 갈 데 있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집인데 고쳐서 살면 되지. 예비 남편은 초라한 집이 부끄러운지 어머님께 이사 얘기를 꺼냈지만 여유가 있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오래 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쓰여 저는 인테리어를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었죠. 어머님, 부엌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아, 뭐 괜찮아. 이렇게 쭈그리고 하면 되니까. 허리 아프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말고 저기 앉아 있어. 귀한 애가 이런 거 뭐하러 하려고 해? 그래, 혜리야. 여기 와서 앉아. 어머님, 부담 가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지내시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부엌만 조금 바꿔드려도 될까요? 자기가 무슨 괜찮아. 에이, 무슨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그래도 어떻게 이러고 지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한사코 됐다는 시어머니였지만 저는 부엌을 바꿔드리기로 결심을 하였고 예비 남편은 정말 고마워하였어요. 고마워. 이렇게 엄마까지 생각해주고. 이제 가족이잖아. 그리고 어머님 그렇게 불편하게 부엌 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능력이 돼서 해드렸어야 했는데 월급쟁이가 뻔하지. 괜찮아. 성실하고 착하잖아. 살면서 내가 더 자상하게 잘할게. 할머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렇게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게. 돈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말이야. 이렇게 막상 자기 살던 곳 와서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정말 자기 잘 키워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 우리 잘 살아보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옛말도 있는데 우리 민성이는 여자복이 넘쳐나나 보다. 우리 혜리 같은 여자를 다 만나고 내가 다 고맙네. 혜리야, 우리 딸이랑 엄마처럼 지내자. 알겠지? 내가 시어머니라도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더 잘할게요. 엄마, 거봐. 나 여자 보는 눈 확실하다니까. 혜리 딱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 요즘 이렇게 말하는 여자 드물어요. 돈 잘 벌지, 얼굴 예쁘지, 성실하지, 착하지. 나 진짜 복받은 놈이야. 나야말로 고맙지. 맨날 이렇게 나한테 예쁜 말만 해주고 언제나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데 진짜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나도 잘할게. 저의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도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혜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부모님의 결핍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그런 거 다 잊고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 감사해요. 민성 씨도 저한테는 선물인데 어머님까지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말로만 하는 며느리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며느리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떨어진 조각이 잘 붙듯 저희가 그런 조각 같았어요. 하나를 말하면 옆에서 둘을 말했고 그렇게 서로 너무 잘 맞았거든요. 부모님 없이 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보다 능력은 덜할지라도 네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될게. 할머니가 워낙 예쁘게 키워주신 덕에 외로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비 남편의 이런 말들이 참 가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예비 남편에게 대박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야, 나 로또 당첨됐어. 매일 돈에 허덕이던 예비 남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또 당첨은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 역시 예비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기쁘더라고요.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예비 남편이 상을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로또? 당첨이 가능한 거였어? 결혼 앞두고 진짜 혜린이가 나한테 복덩이인가 보다. 내 인생에 로또 맞을 일이 있다니. 말이야 어쨌든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 축하해.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책임지고 혜리 너도 책임질 거야. 그러게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 거 많았다고 했잖아. 마음껏 누려도 되겠네. 나 회사부터 그만뒀어.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진짜 사업 한번 기깔나게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여유로우니 무조건 기회다 싶어. 그리고 이 사실은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었고 어렵게 사셨던지라 기뻐하셨죠.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일확천금을 누릴 줄이야. 이제 고생 끝이네. 혜리랑 결혼하기로 한 순간부터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복덩이에요. 이제 엄마도 고생 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엄마는 필요 없어. 그저 너 하나 잘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니? 장하다 정말. 어머님, 이제 걱정 덜으셔도 될 거예요. 워낙 어렵게 살았어서 예비 남편의 로또 소식은 정말 집에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제가 여유가 있었지만 한사코 저에게는 아쉬움을 내비치지 않았던 예비 남편이었기에 늘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한 적도 많았거든요. 집 한 채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런 일이 어딨어 정말. 돈이 최고라는 말이 맞듯이 예비 남편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사람인지라 이것저것 할 것들을 계획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기뻤네요. 늘 성실하고 한우물만 파았던지라 축복이 배가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예비 남편은 휴대폰 매장을 차리게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사장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진짜 잘 운영해봐야지. 자기는 뭐든 성실하니까 잘할 거야.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일본이나 다녀올까? 일본? 너무 성수기라 비행기표도 비싸고 어차피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건데 뭐. 아니, 초밥이나 먹고 오려고 했지. 당일치기로 기분 전환 겸 어때? 아니야. 초밥은 한국도 맛있는 데 많잖아. 그런 돈 아껴서 어머님 해드리자.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그런 집도 편해하시고. 그럼 일요일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골프나 칠까? 저 역시 자수성가로 성공을 했던지라 갑작스레 돈맛에 취한 예비 남편이 이해도 됐어요. 매일 월급만 받다가 수중에 돈이 생기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예비 남편과 저에게는 재앙과도 같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씀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변해버린 예비 남편이었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반찬 좀 갖다 주러. 그런데 민성이는 전화도 안 되고 내가 너한테밖에 연락할 길이 없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가지러 갔을 텐데 제가 민성 씨한테 전달해 줄게요. 고마워. 그나저나 민성이 요새 하고 있는 일은 잘 돼가는 거니?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야.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게 많거든. 예비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저에게 연락한 시어머님이었고 전 서둘러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비 남편이 왔는데 대뜸 시어머님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엄마, 서울 오는 건데 옷 좀 잘 입고 오시지. 이게 뭐예요? 제가 돈 보내드렸잖아요. 돈이 작아요? 아니, 나는 뭐 반찬만 갖다 주러 온 거니까. 그리고 시골에 마땅히 옷 살 데도 없고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 엄마 아들 사장이에요. 보는 눈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그래,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자기는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 생각해서 어머님이 반찬도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거 만들지 마시라니까. 돈만 주면 다 사먹는 세상이에요. 아, 여기 반찬값. 반찬을 해온 시어머니에게 반찬값이라며 돈을 쥐어주는 예비 남편이었고 시어머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아니, 내가 돈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아들 먹으라고 한 걸 무슨 돈을 받아.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혜리야. 나 그만 가볼게. 차림도 이래서 얼른 가봐야지. 고마워, 혜리야. 남편의 핀잔에 시어머니는 서둘러 택시를 잡으려 가셨죠. 자기야, 어머님한테 좀 심하지 않아? 그리고 시골분이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나였으면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말도 안 하고 오래? 이런 거 돈만 주면 사 먹지 고생은 왜 해? 나 일하다가 온 거라 금방 가봐야 돼. 반찬 좀 집에다가 놔두고 와주라. 부탁할게. 변해도 너무 변한 예비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우연히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민성씨 요즘 얼굴 좋아졌더라. 지난번에 잠깐 우리 남편이랑 골프 치고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신수가 훤하던데? 요즘 뭐 이것저것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근데 조심 좀 시켜야겠더라. 너랑은 친구니까 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코인 같은 것도 좀 하나 봐. 근데 그거 한순간에 잃는 것도 많잖아.
아무리 쉽게 돈을 벌었어도 그건 좀 아니지. 내 남편도 걱정해. 코인? 그래, 상장도 안 된 것 같던데. 내가 말리라고 옆에서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은 들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돈 문제로 좀 남편이랑 약간 다퉜나 봐. 나도 참 곤란해. 네 남편이랑? 아니, 민성 씨가 사실 원래 되게 사람이 좋잖아. 근데 남편 말로는 돈 좀 손에 있다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민성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 했긴 했는데 네가 잘 좀 얘기해봐. 얘기해줘서 고마워. 잘 얘기할게. 정말 반쪽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왔기 때문에 친구의 이런 얘기가 얼떨떨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는 예비 남편은 성실함은 물론이고 늘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변한 건 예비 남편뿐만 아니었고 그렇게 바르고 저를 예뻐해주던 예비 시부모님들 또한 변하기 시작하였네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을 때 시어머니는 대뜸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었고 예비 남편이 지난번에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한 것이 죄송해서 피부관리를 끊어줬다고 했을 때였네요. 시어머니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르게 꾸미고 서울에 오시게 되었고 정말 누가 보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명품을 걸치고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 혜리가 복덩이긴 한가 봐. 혜리 만나고 민성이가 잘 풀려? 나 하도 민성이가 꾸미고 살라고 관리실도 끊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 올라오는데 혜리 귀찮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운영하는 매장 가서 제가 옷 좀 골라드릴까요? 어머님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 그럴래? 그러면 나야 좋지. 우리 며느리 매장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에이, 작은 매장이에요. 어머님한테 꼭 맞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옷걸이는 좋잖니. 내가 민성이 돈이라서 좀 벌벌거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많다고 제발 나보고 꾸미면서 살라는 거야. 그런 거 무시할 수 있어? 우리 아띠 사장인데. 우리 며느리도 사장이라 이런 마음 이해하지?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 아무런 모습을 해도 다 좋은데요. 제가 오늘 예쁜 옷 골라드릴 테니까 마음껏 골라보세요. 어머님 취향에 맞으셔야 할 텐데. 우리 혜리도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던데 안목이야 탁월하겠지? 일전에 반찬을 주러 올라오셨을 때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옷 가지고 뭐라고 하는 모습을 봐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던 찰나 어머님께 예쁜 옷 한 벌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제 매장으로 가게 되었네요. 아, 이런 일 하는구나. 이것저것 브랜드 옷들이야? 네, 맞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보세요. 근데 나는 수입 명품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하길래 기대는 좀 했는데 우리 아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네? 아니, 혜리가 물건 판다고 하니까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사실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사업가이고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옷 좀 그렇지 않니? 안 그래도 민성이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모피 하나 사준다고 하던데 말이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때 민성이 화내는 거 봤지? 나도 체면 좀 차려야지.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은근슬쩍 제가 관리하는 매장의 옷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괜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그래도 이런 건 솔직히 말해줘야 하는 거라던데. 내가 우리 민성이 덕에 요새 눈이 높아졌어. 어찌나 이것저것 사입으라 하는지 혜리가 이해해. 어차피 혜리도 우리 같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 네, 전 괜찮아요. 취향이 있으니까요. 애써 그런 말을 하며 제 기분을 살피는 시어머니였지만 허름한 문풍지를 기워 사는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니 와닿지는 않았어요. 돈이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주 주말 예비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나름 친구의 말이 신경이 쓰였던 터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친구의 말대로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에 코인을 바라보며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한심하더라고요. 자기 요새 코인도 한다며?
아, 내가 로또에 맞아보니까 알겠더라. 돈을 쉽게 버는 거였어, 진짜. 맨날 죽어라 일하면 뭐해. 이 돈이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기는 나만 믿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민성씨답지 않게. 나 이러면 민성씨 불안해서 못 믿어.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나 가난하고 힘들게 산 거 알지? 그동안은 내가 악착같이 벌어도 솔직히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벌면 벌수록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 자기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무리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봐. 뭐 사업쯤 한다고 나 가르치는 거야? 그래봤자 솔직히 혜리 너도 힘들게 일하고 버는 거잖아. 너도 내가 쉬게 해준다니까. 사람이 제대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한 방 한 방 찾다가 큰일 나. 운이 좋아서 로또 당첨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운 모아서 현생에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더 매달려서 열중해봐. 응? 로또에 당첨된 예비 남편은 허황된 꿈을 더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답답하게 왜 그러냐? 나 자기가 자꾸 그러면 결혼 못해. 난 자기가 좋았던 게 성실하고 바른 남자여서 좋아했던 거지. 이렇게 한 방만 노리고 사는 남자라면 다시 생각할래. 뭐? 결혼이 장난이야? 그리고 내가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바람 피거나 그런 줄 알겠다. 내가 싫다니까. 당신이 투자하는 코인 불법 코인이라며. 제대로 하는 코인 투자도 아니면서 불안하게 어떻게 믿어? 사업한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너도 꽉 막혔구나. 예비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연락을 취해오는 예비 남편이었네요. 혜리야, 미안해. 난 파혼하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해?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만나줄래? 울며불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어리석다 진짜. 미안해. 이제 그냥 내가 벌려놓은 사업만 착실히 할 거야.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다시는 코인 같은 거 안 할 거지? 다신 안 해. 내가 다시 이상한 짓 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를 돈 보고 제가 선택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사람 하나만 보고 좋아했던지라 이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재회를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처음과 같지는 않았죠. 이미 돈맛을 봤던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였기에 저에게 다정히 잘해주지만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상냥하고 저를 아껴주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예단을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계셨어요. 혜리야, 민성이한테 들었어.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보면 좀 싸우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다 풀었다며?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다정하잖니. 그리고 처음에 혜린이가 훨씬 우리 아들보다 잘 나간다고 하길래 걱정도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꽤 잘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줘. 너무 남자 잡아도 남자들이 도망간다? 어머님, 제가 민성 씨를 잡다뇨. 저 그렇게 안 해요. 알지. 그래도 그냥 걱정이 되어서. 이 마음 알지? 그냥 잘 새겨 들어줘. 예비 남편 손에 돈이 쥐어지자 시어머니 또한 은근히 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박하고 순박한 시어머니는 어느새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저희 예단 문제에도 신경을 쓰셨네요. 민성이한테 듣기로는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된다며. 지난번에 네가 우리 집 부엌 리모델링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통틀어 리모델링 해주면 어때? 아니, 우리 옆에 집은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 시골도 요즘에는 편하게 사는 시대야. 아예 전체를요? 그래. 어차피 우리 민성이도 계속 사업할 거고 너도 사업해서 여유 있는데 이런 거는 쉽잖아? 민성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집수리 부탁해. 그걸 예단이라고 하자.
네, 참고할게요. 사실 네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 조금은 키우는 게 사실이잖니. 근데 이런 거 다 따져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너는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될 건데. 그러니까 친정엄마네 집 고쳐준다고 생각해. 부엌을 고쳐드린다고 했을 때 손사래를 치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예단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씀씀이가 커진 예비 남편 또한 감당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결혼할 때 예물 뭐 해줄 거야? 우리 그런 거 생략하기로 한 거 아니야? 예물이나 예단은 보여지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그래도 섭섭하잖아. 어머님이고 자기고 참 그렇다. 갑자기 안 하던 예단을 요구하시질 않나. 자기는 예물 얘기도 꺼내고. 사실 모든 게 혼란스러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그건 내가 사업하기 전이지. 이제 골프도 많이 치러 나가고 하는데 내가 롤렉스 시계 하나는 차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자기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야? 통 매장에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일일이 무슨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 걱정 안 해도 잘하고 있어. 딱 체질이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행이지. 우리 예물은 최소화하자. 나도 최소화하고 싶기도 해. 너무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결혼해서 집이며 차며 들어갈 돈이 많은데.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써줘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라니까. 뭘 모르네. 솔직히 당신 처음 만났을 때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 이질감 들어.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렇지. 뭐 얼마나 큰 사업을 한다고 그래? 혜리, 네가 남자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속상하다.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아등바등 살아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으니까 늘 욕심 없는 척하고 지냈지만 나는 뭐 야망 없는 줄 알아? 나도 사업 확장시키려면 이런저런 좋은 데도 많이 다녀야 하고, 또 좋은 데를 다니려면 일단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니까 시계도 그런 거 해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 좋다고 그래?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아이도 태어날 거고 평생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던 너를 내가 책임지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잖아. 꼭 그 시계를 차야지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좋은 걸 하고 다녀야 좋은 곳에 간다는 말이 있잖아. 하나뿐인 결혼인데 우리 이렇게 날 세우면서 일일이 따지지 말자. 못 해줄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나도 너 좋은 거 많이 해줄 거야. 말은 뭐 청산유수였어요. 그렇게 적당히 분수껏 예물을 맞추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네요. 내 시계는 롤렉스로 해주고 네 예물은 내가 까르띠에서 해줄게. 여자들 까르띠에 많이 차더라. 아니야, 됐어. 나는 뭐 그냥 유니크한 시계 아무거나 해주면 돼. 그래도 너도 명색의 사업가인데 이 정도는 차줘야지. 솔직히 너 명품 사업하면서 너는 소박하게 하고 다니잖아. 그것도 유죄야. 예물은 까르띠에라며 청담동 부티크샵에 데려가서 저에게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보려고 하는 예비 남편이었네요. 하도 직원 보는 눈초리가 따가워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시계를 차보게 되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어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딱 자기 거네. 아, 근데 좀 부담스럽다. 예물에 3천이라니. 우리한테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우리 자기가 소박하다니까? 아, 근데 이거 자기가 먼저 결제해. 내가 나중에 입금해줄게. 아무래도 내가 현금만 쓰다 보니까 카드 한도가 150밖에 안 되네. 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3천짜리 시계를 차보게 하다니 돈은 나중에 준다면서 먼저 결제를 하라는 예비 남편이 영 찝찝했거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경악할 반전에 그 자리에서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시계도 뿌리치고 헤어지자니. 너 결혼 안 할 거야? 기막혀라. 3천짜리 나보고 결제하고 입금해준다고? 입금할 돈은 있고? 자기야,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양심 없다. 애초에 변한 건 알고 있었는데 애써 모른 척 했거든. 근데 이 정도로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네. 당신 불법 코인으로 쫄딱 망했다며.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할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 통해 듣게 해? 내 친구 승혜 남편이랑 골프 치는 사이면서 승혜한테 네 얘기 못 들을 줄 알았니? 아, 그건 내가 말하려고 했어. 진짜 완전 망한 건 아니고 그래도 매장 있잖아. 그거 정리하고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니까. 그리고 나 원래 돈 없어도 네가 좋아했던 남자 아니었어? 그래서 너한테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지. 돈 보고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음흉하게 모든 걸 숨길 줄은 몰랐다. 됐어, 연락하지 마. 롤렉스? 웃음이 난다. 쫄딱 망한 주제 그거 차고 어디 가려고 그랬니?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예비 남편을 뿌리치고 전 매장을 나섰어요. 제가 파혼 선언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 또한 안달이 나셨더라고요. 아니, 너희 또 싸웠니? 갑자기 결혼을 왜 미룬다는 거야? 혜리야, 내가 말했잖아.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대사라 보니까 싸우기도 하는 건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도 민성씨 돈 다 날린 거 아셨죠? 코인으로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단으로 집 수리를 해달라고요? 진짜 어쩜 이렇게 변하세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민성씨가 가난한 월급쟁이에 지질이 못 사는 시댁이어도 좋았어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 근데 돈 맛에 취한 어머님이랑 민성씨 어땠나요? 그래도 참았어요. 처음에 돈이 생기니까 좋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거 요구하시고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일륜지대사? 그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어차피 돈으로 우리 민성이 만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한 거지. 평생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돈 없는 어머님 아들이 저보고 롤렉스 시계를 사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결혼해서 제 등골 빼먹고 살면 되니까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돈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돈에 연연할 스타일도 아니니까 눈 감고 아웅하신 거 아니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파혼의 수순을 밟았고 예비 남편은 붙잡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얘기하려고 했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롤렉스를 사달라고 하며 나보고 까르띠에 시계를 사라고?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서 주는데. 진짜 기막혀. 그냥 당신이 애초에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다 거짓 같아. 하긴 그것도 웃겨. 나 사업가인 거 몰랐다는 말도 승혜 남편이랑 그렇게 친한데 내 얘기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 이상해. 애초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당신처럼 야망 있는 사람이 평범한 여자만 다 결혼한다? 그것도 말 안 되지. 의심할 구석이 생기니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데 우리 사이가 어떻게 유지되겠니? 그만하자.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화로 이 사실을 모두 알려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 있지? 아니, 애초에 너 사업하고 하는 거 다 알았댄다. 남편 통해 들었대. 그래놓고 결혼식에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왜 지금에서야 말하냐고 하니까 친구 일이라서 말을 못했대. 이게 말이 되니? 괜히 내가 미안해 진짜. 아니야, 됐어. 지금이라도 알면 됐지. 근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식으로 불순하게 접근해놓고 뭐 회사원이면 된다는 둥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둥 그런 연기를 하냐? 진짜 나도 민성씨 다시 봤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애초에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고 그 뒤로 운이 좋아 로또에 당첨이 되었지만 역시나 불순한 마음으로 모든 돈을 날린 예비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자 예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나 너한테 진짜 손 안 벌리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 물론 쉽게 번 돈은 다 잃었지만 그때 사업 수완도 좀 생기고 해서 앞으로 사업에 진짜 매달려 보려고 했거든. 누가 초장에 잘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백수 주제. 근데 롤렉스? 기가 차. 그것도 팔아서 어떻게 사업 미천이라도 해보려고 했지. 나 진짜 너랑 잘 살고 싶었어. 이건 사실이야. 믿어주라. 내가 처음에 불순한 의도로 너한테 접근했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진짜야. 내가 돈이 없었어도 그랬을까? 됐어. 믿고 싶지도 않아. 승혜 남편이 뭐 어떻게 눈 감아줬나 본데 당신 팔자 구해줄 여자나 다시 찾아봐. 그리고 우리 결혼에 들어갈 위약금이며 뭐며 다 당신이 물어야 할 거야. 아니면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사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고소한다는 소리가 나와. 어? 사랑 안 했나 보지. 예비 남편은 식장이며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위약금을 몰아내야 했고 결혼이 파토가 나자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너도 사람 잘못 본 눈이 있으니까 솔직히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 왜 내가 돈을 다 물어야 돼? 네 잘못으로 파혼하는 거잖아. 나 진짜 빈털털이 거지야. 알잖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알아서 해결해. 그래도 가족이 될 뻔한 사이였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당신의 행동 진짜 소름 끼치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무서우니까. 하지만 저의 경고를 무시하는 예랑이었고 저는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또한 본색을 드러내셨죠. 여자애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아들 인생을 종쳐? 너, 네 애비애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하긴 본 게 있어야지. 네가 아무리 잘나고 날고 기어봐야 여자아이인데 우리 아들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들은 뒤로 엎어져도 재수가 좋아서 로또에 당첨되는 애야. 그런 애를 너 따위가 고소해?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진짜 이런 집에 시집 안 가길 망정이지. 제가 뭐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었나 봐요. 어머님을 참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바본 줄 아셨어요? 저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부모 없이 커서 악착같이 일했고 성공한 거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서 민성 씨가 하는 말들도 다 믿겨지고 그랬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니 이제야 사람이 바로 보여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우리 아들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고 하면 그래도 팔자 자체가 로또 맞는 팔자인데 얼마나 잘 되겠어. 그걸 못 참아서 파혼에 고소를 해? 제가 왜요? 제가 자선사업가인 줄 아시나 본데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도와줬지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사기 전과도 없었고 다른 범죄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예비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그 뒤로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네요.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많이들 걱정해 주더라고요. 참 외로웠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위안을 주었어요. 그때 많이 깨달은 게 치열하게 잘 산 보람이 있구나 싶은 게 많이 깨달음이 되었죠. 진짜 별일이 다 있다. 내가 괜히 미안하네. 네가 뭐가 미안해. 민성 씨랑 눈 맞은 건 나였잖아. 이것 또한 인생의 공부지 뭐. 내 인생 참 바람잘 날 없네. 남편도 민성 씨랑 손절했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역시 사람은 돈이 수중에 있어야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 그리고 애초에 막 남편 핸드폰 사진에서 너랑 나랑 찍은 거 보고 너 누구냐고 막 물었다더라. 너에 대해 정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지. 그래도 너무 다행이야. 결혼도 하기 전이라. 그러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그럼.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라도 속겠다. 털털 이겨내. 친구는 그렇게 저를 위로했어요. 저 역시 참 인생의 공부를 톡톡히 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건너듣기로는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은 결국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잃고 결국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을 쥐어봤던 때라 그 과거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저는 지금 사업체를 하나 더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외로웠고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지금은 현실에 완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조금은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지금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네요. 모두 하나쯤은 안 좋은 과거를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인생의 필모가 쌓이는 것 같아요. 나중을 돌아봤을 때 이것 또한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